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일부 듣고 오셨죠? 정말 좋은 질문들이었고, 또 오늘 2부도 역시 다들 궁금해하실 교육 육아 내용입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입시는 부모가 정보를 습득하고 아이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노을님은 입시 전략 등에 대한 공부나 정보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입시 너무 어렵습니다. 또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책을 보고 딱 순서대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학원 설명회 다니면서부터 한 땀 한 땀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원 설명회를 가면 그 마지막에 하는 그 30분 설명을 들으려고 앞에 강사님들 홍보 한두 시간을 들어가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설명회 가면서 뭐 이것저것 다 알아와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고, 오늘은 하나만 건진다, 하나만 제대로 알아오자 하는 식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입시 카페들 글을 매일 아침 읽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콩나물 기르듯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중등 때부터 입시 글을 많이 읽긴 했어요. 이게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또 고등 가서 첫 학기부터 할 거는 뭔지, 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면 사실 고1에 시간이 가장 많을 때라서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료는 사실 대학교 입학처에 올라오는 입시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교 한두 개만 그 요강을 프린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찾아가면서 뭐 질문을 해가면서요. 그러니까 두 학교 정도만 찾아 읽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초 중에 기초는 제 영상 한두 개 보시면 조금 도움은 되실 거고요. 다음 질문. 중3인데 고등 선택은 하신 것 같고요. 질문이 현재 기말을 버리고 고1 중간고사 선행을 미리 하느냐로 골치가 아픕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중3 과정은 그 시험 때만, 그러니까 내신 시험 연습용으로 준비하시고 고등 과정 선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정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솔직히 3학년 2학기라면 저는 무조건 고등 선행 준비시킬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등 학교 시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 내신 시험 볼 때도 그 시험 공부 계획부터 뭐 벼락치기까지 제대로 해본 친구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중등 시험 때는 4에서 5주 정도 일정 딱 계획 짜서 또 몰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 연습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과정 무조건 공부시키세요. 지금은 중3 아니고 예비 고1입니다. 고등에 가도 중학교 4학년처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비 고1로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고1로 지내도록 해보세요. 비학군지 초3 여아인데요. 어제 담임 선생님께서 교육청 영재원 지원 생각해보라고 저희 아이에게 설명서를 주셨어요. 영재원 지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아이를 따로 불러 설명서를 주셨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즉답을 하면 지원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엄마가 뭐 아이에게 하자고 조르는 상황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아이를 잘 알아봐 주셨을 거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 경험도 다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도전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그리고 뭐 초등에 할 거 많아서 바쁘긴 바빠요. 그런데 중고등 생각하면 정말 초등은 시간이 남아도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솔직히 직접적으로 실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지라도 아이는 이제 머릿속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각인될 거예요. 솔직히 공부는 이제 고학년이 돼서 할 때 의지가 구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도 물론 그 도전한 경험은 아주 멋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라면 도전을 해보고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동기부여 시켜줄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지원해보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벌써 아이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3 아들. 공부에 치이지 않길 바라고 부담이 아닌 습관처럼 매일 해야 할 소량의 분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 자기주도 학습이 될 것 같아 실행 중인데 초 아들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하고 걱정을 하시네요.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5학년이면 중등 부모님들은 정말 부러워 죽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와 한번 먼저 이제 진한 대화를 해보세요. 목표는 뭐고 너는 이제 커서 어떻게 되고 싶냐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할 때는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절대량 부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방법 없고 아주 부족한 방법도 없어요. 정말 힘든 길을 지금도 엄마들이 간쓸게 다 빼놓고 달래가면서 얼러가면서 시키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뭐 이것저것 시작을 하면 정말 양을 늘리면 아이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라면 수학이나 영어 한 과목을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쌤께도 말씀을 드려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사실 뭐 대단한 방법도 있겠지만 꼭 그 방법을 안다기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게 하시고 쌤을 이제 지원군으로 부탁드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5학년이면 지금 시작하기 정말 좋은 때예요. 뭐 이걸 중1 때, 중2 때, 고1 때 알아서 뒷목 잡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홍공 도중에 내 아이의 상대평가적 수준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어떤 방법들을 쓰셨나요? 학원 레벨 테스트 이용하셨다고 영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몇 군데 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근방에 학교 내신 문제를 구하고 싶은데 족보닷컴 이용 방법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근처 학교 내신 문제 구하는 요령도 혹시 알고 계시면 영상의 내용 요청드려도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안 되려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저학년인데 너무 동네 친구와만 비교하면서 어설프게 공부하실까 해서 드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확인은 하시되 너무 이것에 매몰되지는 마시고 한 과정 한 과정 잘 밟아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은 고등인데요. 솔직히 입시로만 보면 중등도 고등 과정을 위한 준비 기간 정도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저는 모든 과정은 그 고등 모의고사로 과목별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수월할 수 있어요. 뭐 집에서 뭐 검색만 해보면 바로 문제 나오고 뭐 등급 컷도 나오고 수준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뭐 이제 모의고사 1등급 뭐 등급 컷에 맞추는 게 아니고 99%, 100%를 향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로만 봤을 때 이전의 모든 과정들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문제 구하기가 어려워졌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방법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기존의 사이트들만 활용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드님 입시 끝나고 나면 노을커피님 교육 유튜브 시들해질까봐 조마조마한 1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당분간은 더 떠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사실 저는 조용히 물러나야죠. 더 뛰어난 분들이 더 새로운 정보로 나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뭐 인생 2회차 노후나 경제 등등 다른 얘기로 떠들어야 하나 접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겠죠. 당분간은 아무튼 계속 떠들 예정이라는 거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질문 2가지. 그러니까 물화생지 고등 때 과학 선택부터 과학 선행 정도, 과학 과목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하고요. 수학 공부량은 얼마나 시키셨을까요? 학년별로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수학의 각각의 중요 요소와 준비하고 길러야 할 수학적 능력 등을 알려주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수학도 뭐 당연히 그렇고, 특히 과학은 짧게 들여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과학도 기본적인 영상을 사실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입시에서 과학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표 짤 때도 그렇고, 이공계에서는 이제 국어, 영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영상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번개 모임 해요. 아니면 강연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시면 꼭 갈게요.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말씀뿐이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명 앉아있는 사석에서는 사실 무지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뭐 등짝 때려가면서 사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대 울렁증이 있거든요. 정말 이것도 노력해서 개선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이 입시 끝나면 정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더 가까운 자리에서 더 속 깊은 얘기도 할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동네 아줌마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했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구독자님들도 다 하실 수 있으셔요. 꼭 유튜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준비하시는 일, 그리고 희망하시는 일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일 말고요. 오늘 바로 시작하는 작은 일이 우리를 바꿔줄 거예요. 아이 성적표 말고 우리 자신의 계획표도 자주 챙겨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아이를 기르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일, 가장 중요한 일 오늘도 해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참 저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얼굴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 구경하시면 됩니다. 뭐 시덥잖은 제 일상 이야기라 굳이 팔로우 하실 건 없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